중국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결과 한중 양국 간 해상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 경쟁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점차 한중 간의 해군력 균형을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측의 공세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잠재적 분쟁 요인과 결합해 해상 충돌의 위험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중 간에는 이어도 및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등 해양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중국은 실제 2016년 이후 124도 동쪽 해역에서 해군 활동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항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공중 충돌이 해양에서의 국지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해군력의 증강과 함께 보다 강압적인 해군력 운용과 해상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급변 사태 시에 한국과 중국이 북한으로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양국의 해상을 통한 진입 시도가 해양에서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중의 군사력 발전 속도와 전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의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 충돌 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해상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성, 장거리 레이더, 드론 등 ISR 능력과 중국과 비교해 충분한 사거리를 갖는 대함 탄도미사일,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정밀유도 무기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약점인 대잠 작전에 대항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 전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래에 조용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북한 및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미래의 중국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강력한 EMP탄, 인공지능과 결합된 사이버 공격 능력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리고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요격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의 자위대에 패배? 실전이라면 격침되고 있던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 주변을 잠항한 후 동중국 해에서 부상해 중국 국기를 내거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미에 대한 시위 행동이라고 보고 있으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은밀 행동을 신상으로 하는 잠수함, 특히 기지를 나오면 돌아올 때까지 부상하지 않아야 할 원자력 잠수함이 부상한 뒤에 국기를 내건다고 하는 우회 통항을 한 것은 보통 일은 아니다. 오노데라 오전방 위상이 헤아릴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중관계 개선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는 배려일 것이다. 2003년 11월 중국의 035형 서쪽 코드네임 민급 통상 동력 잠수함이 카고시마현 오스미반도 바다를 잠수로 통과하려고 해 자위대에 추적되어 결국 부상해 중국 국기를 내걸어 무해 통항으로 전환했다. 이 사건은 중국 국내에서 굴욕이라고 소란을 피워 잠수함의 사관의 대부분이 군법회의에 걸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다. 원자력 잠수함 부상은 통상 동력함의 부상보다 중대한 실태다. 중국에서 이 사건이 주목받은 것은 주요기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093B형이라고 하는
서쪽 코드네임 살급의 최신형이며 4.500km의 순항미사일 응격 18의 수중 발사형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미디어가 전하는 군사평론가의 해설에 의하면 2에서 3년 전에 취역했다고 여겨지는 093 비원자력 잠수함은 정운성이 높고 지금까지 남진아해의 스프라트리 제도에서 대만의 남쪽의 바시 해협을 누락서 태평양에 나오고 한층 더 대만 본도의 앞바다를 역시 개회전의 북상의 미야코 해협을 지나 센카쿠 제도 주변을 누락 대륙의 기지에 휘던져 왔지만 일미의 대잠 감시망에 찰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은 원자력 잠수함이 미야코 섬에 접근한 시점에서 하다 하카시위대에게 탐지되고 부상을 명하는 자위대의 액티브 음파 탐지기에 경고만을 중국군함에 대기하는 센카쿠 제도 바다까지 도주해 마침내 부상했다. 해배 논자에 의하면 093B의 정음성은 이 정도이며 실전이라면 격침되고 있었다.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너무 시끄럽다. 일본에 발견되는 굴욕. 10일 센카쿠 제도 진입 시 일본 해군에 포착되어 이틀간 쫓아 돌려진다. 안슨소프 특파원.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본 해군에 발견되고 이틀간 쫓아다녀지는 모욕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9일보 차타. SCMP에 의하면 093A형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원자력 잠수함이 10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의 센카쿠 열도 근해에 진입했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이 시류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 발견되어 이틀간 쫓아 돌려지고 마지막 12일의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에 오성홍기를 마스트 무디어자들 내린 채로 수면상으로 부상했다. 당시 중국의 국기를 매단 채로 부상한 것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앤터니 원마카오 국제군사학회 회장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라면 센카쿠 제도에서 부상해야 하는데 왜 공해에서 부상했는가? 로서 공해에서 부상하는 잠수함이 국기를 붙이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본 해군에 발견되고 일본의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에 견딜 수 없어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경의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대군의 수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수개월간의 수중 작전을 실행해야 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하고 정숙성은 생명과 같다. 한번 발견되고 그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게 기록되면 그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일본 해군에 발견된 093A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노이즈로 유명한 한급 원자력 잠수함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해 만든 잠수함이다. 091형 잠수함은 2004년에 센카쿠 제도 가까이의 해역에 진입했지만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다. 현재 인도양과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실행하는 중국 해군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은 2006년부터 취역한 093형. 의 두 척으로 이것을 개량해 2016년에 취역한 093A형의 두 척 등에서 구성되어 있다. YJ-18대 함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093A형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었다. 또 091형보다 훨씬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나타냈다. 북경의 군사평론가 주신명은 중국은 군사 강국으로서 약점이나 실패를 숨기지 말고 자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이번 노출은 중국이 보다 조용한 잠수함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 이전에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6척까지 늘릴 방침이며 2020년대에는
종래의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공구형을 취역시킬 계획이다. 3.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이 무서운 이유. 현대전에서 공군만큼 중요한 전력이 해군이다. 그 해군력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잠수함인데 이는 핵잠수함 때문이다.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전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옆 중국이라는 것이다. 핵잠수함이 무서운 건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한정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이 타고 있으니 한계는 있지만 월등하게 긴 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1세대 091형 함급, 092형 하급에 이어 2세대 093형 상급, 094형 진급으로 발전한 상태다. 홀수는 공격형, 짝수는 전력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3세대 잠수함은 미국보다 기술 수준이 뛰어나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홍콩 군사평론가 량고량은 주장하고 있다. 사실 미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은 틀림없다. 이 핵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망해도 바닷속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으니 더 무서운 것이다. 게다가 핵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은 상대국의 큰 위협이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무슨 지신들 못하겠는가. 핵전쟁의 시작이다. 이건 지상에 있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 중국은 095형 수급 공격형 핵잠수함과 096형 단급 전력형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이 안에 취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3세대 잠수함은 효율이 뛰어난 원자로 기술과 함께 초대형 직경의 고강도 내압 선체, 첨단 음향 탐지 기술, 잠수함 소음 완화 기술을 채택. 아울러 사정 1만 5천 km에 이르는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G랑-3호의 개발에 이미 성공한 것도 3세대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잠수함 전력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데 잠수함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크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중국의 발해 조선소가 핵잠수함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잠수함 생산 라인은 한 번에 하나만 건조할 수 있다. 미국이 동시에 2개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한 번에 4대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세대 잠수함을 건설하는데 향후 2에서 3년 안에 핵잠수함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약 3개의 잠수함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이 또 한 번에 5에서 6개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데 이제 3년 안에 10에서 12개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수량이 미국에 많이 뒤지지만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은 지금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